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명택 통역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 근무 시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12시입니다. 네, 식사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이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그 장명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주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 이름을 잘 지었을 때 그 사람의 명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살으실 때에도 이름을 만약에 잘못 지으시게 되면은 평생 불편한 일이 좀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thank you very much. Bye, man.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유하게 이름을 쓰실 때 이제 그 이름을 띄어 쓰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철자 띄우고 수 띄우고 김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름을 세 글자를 띄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영문 표기도 이제 띄어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서구, 그러니까 북미주에서 캐나다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first name 있고요, first name. 그 다음에 second name이라고는 안 합니다만 이제 middle name. 보통 이제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last na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first name 나오고 middle initial 나오고 중간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 부를 때 김철수라는 사람은 철, 수, 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철이라는 이름이 이제 숫자와 공백이 있다면 철은 이름이 되는 거고, 수라는 이름은 이제 중간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은 이제 김이 되는 거죠. 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원래 우리 이름은 철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철이 되는 거예요. 철킴이 되는 겁니다. 보통 미들 네임은 부르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또는 이제 이름 쓰실 때는 이제 철수라고 해서 뭐 SU 또는 SOO 이렇게 표기를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철 S 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평생 이 철수라는 이름은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철킴이 되는 거고 또는 또는 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에도 공교롭게도 이제 철수 킴이라는 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순 킴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은 철수 킴이 예를 들어서 CHEOL 또는 CHUL 이렇게 쓰실 텐데, 그 다음에 수는 이제 SOO 또는 SU 또는 이제 순자는 이제 SOON 또는 SUN 이렇게 다들 쓰세요, 많이들. 그러면 first name이니까 CHUL은 같은 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ddle initial은 S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S가 되고, 그 다음에 last name 성은 이제 킴이 되죠. 그러면 철 S 킴 또는 철 킴이라서 여기 이 서양 그 의료진들이 봤을 때는 같은 사람으로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혼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 이제 의료진들이 갈 때마다 이제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확인하는데 철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같은 병원에 철순 김이라는 분이 다녀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통역이 이제 지원하러 갔는데 본인 확인을 하는데 이제 철 S 킴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날 수술을 하러 가신 분이에요. 뭔가 이제 장기를 하나 일부를 떼내야 된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갔었는데 이분의 실제 목표가 되는 장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 수술은 췌장에 대한 그런 수술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그 철순 킴이라는 분은 췌장, 예를 들어서 철수 킴이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어떤 간에 대한 조직 검사
그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차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당일날 이제 그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신원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평소에는 계속 이제 철 에스킴으로만 확인하고 생년월일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대충 그냥 귀찮으니까 안 들으셨던 거예요. 안 듣고 나서 yes, okay 하고 이제 지나가고 수술 준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부 다 끝내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당일날 이제 침상에 앉아서 실제 집도이 오기 전에 간호사가 일단 그 이름을 확인하고 생년을 확인하고 먹는 약까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통역이 일단 요청을 받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통역들은 원래 이야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제 꼼꼼히 다 챙겨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철수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1952년 이렇게 되면은 1952년 12월 25일 생이시죠? 근데 거기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셨는데 보니까 차트가 바뀌었다는 걸 그때 알게 돼가지고 수술 자체가 일주일 연기되고 큰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그 손목에다가 이렇게 띠를 하나 둘러드리거든요. 거기에 있는 정보가 내 정보가 맞는지를 귀찮으셔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이름, 생년월일 물어보면서 맞는 사람이냐 물어볼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맞다 하지 마시고 실제 귀담아 들으시고 이게 내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진들은 상대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 대한 부분은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이름의 장명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평생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사실 동안이에요. 사실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데니얼, 마이클 이런 이름을 쓰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철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특이한 이름을 갖고 싶으셔가지고 크리스틴인데 보통 이제 KR로 시작하는 게 있고 CH로 시작하는 크리스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난 K로 시작할 때는 크리스틴 with K라는 항상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 이야기하고 나서 항상 스펠링을 불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듣기 생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 Y, O, U, N, G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또 알파벳이 저는 이름이 또 길거든요. 길으니까 평생 누구랑 통화할 때마다 제 이름을 말해주고 났어도 철자를 불러줘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것 같지만 전화를 만약에 많이 한 사람이 제 이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제 이름을 얘기하고 제 통역사의 아이디 번호를 주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 이름에 대한 철자를 요구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제가 일일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제 철자를 몇 번을 불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름을 영문 이름으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제 영문 이름은 이제 게이브라고 하는데요. GABE거든요.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름을 약자로 썼을 때 게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민분들은 이제 가끔 가베라고 부르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게이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꿨더니 한 번도 저에게 철자를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요. 게이브 하면은 게이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이름 정하실 때 해외에서 이제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 우리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 거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르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장명을 하나 해놓으시면은 서로 어떤 그 의사소통할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자에 대한 그 코드가 있습니다. 철자를 이제 불러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비슷한 그런 발음이 있는 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알파벳 코드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코드 데이비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할 때 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다음에 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 as in Oscar 또는 O as in Orange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스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P as in Papa인데요. 원래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하고 또는 P as in Peter라고도 합니다. P as in Peter. 그다음에 Q는 Quebec입니다. Q as in Quebec 또는 Quebec 혹은 Q as in Quee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R은 이제 라미오겠죠. 아까 줄리엣이 나왔으니까 R as in 라미오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때로는 이제 로버트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R as in 로버트. 그다음에 S는 이제 Sierra라고 하거든요. S as in Sierra. Sierra 할 때 S라는 뜻이네요. S as in Sierra 또는 S as in Sam이라고도 합니다. S as in Sam. 그다음에 T는 보통 이제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거 게임 하신 분들은 이제 T를 탱고, 테러리스트를 탱고라고 하죠. 탱고라고 하는데 이제 T as in tango 또는 저희들 보통 이야기할 때는 T as in Thomas라고 합니다. Thomas.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U가 있죠. U는 U as in uniform입니다. 유니폼을 입는다고 할 때 uniform인데 U as in uniform 또는 U as in umbrella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V가 있죠. V는 V라고 하거든요. V as in Victor 또는 V as in Victory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희는 이제 V라고 하면 알아듣어요. 물론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V라고 하죠. V as in Victor. 그 다음에 W입니다. W as in Whiskey. 이건 거의 다 위스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W as in Whiskey. 그 다음에 X는 X as in X-ray라고 합니다. X-ray 할 때 X다. 이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Sam 할 때 S하고 X-ray 할 때 X하고는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부르실 때 이건 어떤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힘들죠. 이럴 때 문자 코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Yankee라고 그래요. 양키라고 하죠. Y as in Yankee라고 해서 Y에 대한 철자는 Yankee 할 때 Y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Z입니다. Z라고 하는데요. Z as in Zulu라고 하고요. 또는 Z as in Zebr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Z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니까 우리 교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Z 이렇게 하고요. 외국분들 할 때는 이제 Z as in Zebra 이렇게 또는 Z as in Zulu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파벳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끝나는데요. 우리 개인이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인트, 핵심을 갖다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이름에 대한 철자를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은 처음 듣는 거죠. 예를 들어 도시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알파벳 코드표로 따라서 불러주시면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몇 번씩 반복해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쓰실 때 우리나라 이름은 두 글자를 띄지 마시고 붙여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하이픈을 넣으셔야 되는데 항공기 발권할 때 그 하이픈이 어떤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픈을 넣으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붙여 쓰시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원래 내 이름도 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의 어떤 영문 이름을 좀 쉬운 걸로 하나 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름을 지으실 때는 이제 그 장명하는 거 구글 같은 서치하시면은 최근에 인기 있는 이름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셔가지고 그 이름 중에 내 성과 이렇게 읽었을 때 운율이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이름을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때로 잘못 쓰시면은 범죄자들이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피한 이름을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